아저씨, 여기 관람객 출입구 쪽에 멈춰 계시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 저는 오늘부터 임시 보안 업무를 맡게 된, 뭐라고요? 어르신이 보안 업무라니,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저쪽으로 가보세. 괜히 불편만 끼치지 말고. 회색 유니폼 상의가 아직 몸에 맞지 않아 조금 헐렁해 보이는 72, 새해 강제두는 민망한 얼굴로 뒤를 돌아봤다. 그는 경주 국립박물관 별관에서 임시로 채용된 보안 요원이었다. 옆으로 지나는 몇몇 방문객도 힐끗 그를 보며 수군거렸다.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로 저를 막으시는 건가요? 보면 모르세요? 박물관 관람동 보안 구역이라 여기는 일정 교육을 받은 보안 요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르신 나이쯤 되면 이런 긴급 상황이 생길 때 신체적으로 대응하기 힘드시잖아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오늘부터 여기서 업무를 시작하라고. 에이, 관장님이 뭘 잘못 들으셨나 보네. 이쪽 보안은 다 젊은 친구들이 담당해야 합니. 어르신은 다른 업무를 하시면 좋을 텐데. 일단 제가 매니저 불러볼 테니까 잠깐 기다려보세. 주변에는 방학을 맞아 견학을 온 학생들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가득했다. 건물 입구에 서 있던 한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속삭였다. 아이가 물어보네요. 왜 저 할아버지는 이상한 데 서 있어? 라고요. 쉿. 그러게 말이야. 박물관이 예전에는 정말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는데 이젠 아무나 쓰나 보네. 강제두는 그 말이 들렸지만 굳이 반박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긴 했으나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눈길을 여러 번 받아봤다. 그는 마스크를 고쳐 쓰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뒤 박물관 안내 데스크에 있는 팀장 쪽으로 걸어갔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맡게 된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 아, 강 어르신 맞으시죠? 지난주에 제가 직접 채용 서류 봤는데요. 네, 마습 오늘부터 안내와 보안 업무 해주시면 됩니. 그런데 저 보안 담당자분께서는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계속. 아이고, 박 대리 말씀이신가 보네요. 사실 그분도 인원이 부족해서 좀 예민해져 있으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한 지시사항 받고 현장에 적응하시면 됩니. 그러는 사이 박 대리가 다가와 팀장에게 작게 항의했다. 팀장님, 아무리 인원이 모자라도 그렇지. 저 연세 드신 분이 갑자기 비상 상황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박 대리, 지금 우리에게는 누구 한 사람도 허투루 쓸 수 없을 만큼 업무가 많아요. 강 어르신이 힘들어하시면 조정할 테니까 우선 업무 편성 그대로 진행합시다. 박 대리는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강제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조습하지만 정말 사고라도 나면 책임 누가 질 건지 다들 아셔야 해요. 박 대리 걱정 마세.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팀장은 그제야 안심시킨다는 듯 미소를 지었고 강제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 최선을 다하겠습. 그럼요. 곧 전시관 내부 순찰 돌면서 관람객 안내 부탁드릴게요. 강제두는 회색 제복 상의에 주머니를 가만히 만졌다. 다른 이들 눈에는 낡고 구식으로 보일지 몰라도 거기에는 옛날 그의 삶을 상징하는 작은 메모 수첩이 있었다. 예전 명패나 소방서 배지가 들어있던 곳에 이제는 간단한 관람 안내 팸플릿과 펜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유물 사진들과 석굴암, 불국사 관련 역사 자료가 가득했다. 이곳저곳을 걷는 관광객들의 발소리가 은은하게 울렸고 옛 문화재를 지키는 보안 요원들이 눈에 띄었다. 젊고 날렵해 보이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자연스럽게 몇몇이 그를 힐끗거리며 수군댔다. 저분 나이가 꽤 많으신데 새로 온 보안 요원인가 봐. 아이, 박물관이면 그래도 긴급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괜찮으시려나? 그는 그저 미소로 대답하듯 시선을 피했다.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분위기였지만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처럼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다른 사람도 그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강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 박 대리가 다시 불렀다. 옆에는 다른 직원들도 서 있었다. 여기가 곧 새로 전시될 신라시대 금속 공예품 특별 전시관입니. 일단 오늘부터 일주일간 이곳에서 전시 준비하는 걸 관리할 예정이니 특별 전시품 옮겨지고 나면 관람객 통제 좀 해주셔야 합니.
네, 알겠습. 구체적인 지시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솔직히 져야 할 말이 많습니다만 팀장님이 결정하셨으니 저도 따르죠. 필요하면 저한테 즉각 보고하세. 이상한 일 벌어지면 곤란하니까요. 그의 말에 섞인 불신은 감출 수 없었다. 강제두는 대답 대신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리의 설명을 들었다. 그럼 전시관 전반을 둘러보시고 혹시 불편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 저도 작업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 보겠습.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의 첫날 근무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선과 벽을 통과하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중했다.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경주, 그리고 수십 년을 보낸 소방대원 시절, 그 모든 기억이 남아있는 이 도시에서 이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를 움직였다. 강어르신, 여기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 관람객 복장을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아, 저는 괜찮습. 혹시 관람하시면서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 아니, 저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혹시 전에 다른 데서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이 직업은 처음이라 아마 잘못 보신 게 아닐까요? 강제두는 잠시 머뭇거리며 시선을 돌렸다. 예전 소방관이었던 흔적을 알아채기에는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을 터였다. 게다가 그는 일부러 이전 직업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했다. 쓸데없이 떠벌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렇군요. 알겠습. 혹시 궁금한 거 생기면 말씀드릴게요. 네, 즐거운 관람되새 남자는 약간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섰다. 동시에 다른 관람객 몇 명이 강제두를 힐끔거리며 속삭였다. 역시 저 어르신은 뭔가 어색해. 아직 근무복도 새 거 같지 않고 그 연세에 서 있는 것만도 힘드실 텐데 일 제대로 될까 그러게 말이야. 요새는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인데. 그 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강제두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쓰렸지만 몇십 년 전 현장에서 겪었던 거친 말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참을 만했다. 그날 오후 새 전시관 근처에서 박 대리가 강제두를 불렀다. 강어르신, 방금 팀장님이 잔소리를 좀 하시네요. 관람객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아,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요? 보면 모르시겠어요? 아이들이 신라금속 공예품 레플리카 쪽으로 막 몰려가는데 저기서 사진 찍고 난리랍니. 거기 접근 금지 구역인데. 아, 그렇군요. 바로 가보겠습. 강제두는 서둘러 전시관 한쪽으로 가보았다. 어린이집 단체 관람객들이 레플리카 근처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원래는 안전선을 벗어나는 게 금지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선생님이세요? 네, 마스바니. 저희가 저 선 표시 뒤쪽까지만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조금 흥분해서 아무래도 저 레플리카도 귀중한 자료라. 함부로 만지면 위험할 수 있습. 혹시 안전선 안으로는 들어오지 말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 네, 알겠습. 죄송합니.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도 그가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게 신경 쓰였는지 별다른 불만 없이 순순히 뒤로 물러났다. 강제두는 조용히 아이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자, 여기서 줄만 지켜주시면 사진 찍는데 문제 없습. 그리고 이쪽에서 신라시대 금속 공예품 이야기도 잠깐 해드릴까요? 정말요?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아이들이 깔깔대며 몰려들었다. 강제두는 그제야 박 대리가 말한 통제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말이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그는 아이들과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며 통제를 잘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큰 문제 없이 상황을 마무리했으니 굳이 박 대리와 마찰을 일으킬 필요는 없었다. 옛날에 말이야, 신라 시절 장인들이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대요. 여기 보이는 황금 장식 같은 것도 종종 불이 나는 작업장에서 위험하게 작업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우와, 용광로 같은 데서 일하면 뜨거웠겠어요. 맞아요. 굉장히 열악했지만 그만큼 정성과 기술이 대단했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작품을 볼 수 있게 된 거랍니.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전시품을 바라봤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옛 소방관 시절의 본능 같은 걸 떠올렸다. 불길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했는지 그 뜨겁고도 치열했던 순간들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며칠 뒤 박물관은 새로운 특별전 준비로 바삐 돌아갔다. 이번에는 전시장 한쪽에서 전기 설비 작업이 한창이었다. 전열기구를 옮기고
조명을 설치하고 예민한 전시품들을 위한 습도 온도 조절 장치를 가동해야 했다. 자, 조심해. 선 잘못 건드리면 합선 난다고.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사이 박 대리는 다시 한번 강제두를 찾았다. 강 어르신, 여기 좌측 계단에 서서 혹시 작업 물품 옮기다가 넘어지는 사람 없도록 봐주실래요? 그럼요, 바로 갈게요. 그리고 말이죠. 요즘에 어르신이 사람들 안전한 출입 안내해 주는 거야 좋지만 막상 긴급 상황 생기면 정말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 보시죠. 나이도 있으신데. 박 대리는 끝까지 못마땅한 듯한 태도를 거두지 않았다. 강제두는 순간 저도 소방관으로 근무했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참았다.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알겠습 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선 팀장님이나 다른 보안 요원분을 먼저 부르시면 되겠지요. 물론이죠. 괜한 큰 소리는 안 치시는 게 현명하십니. 그대로 두 사람은 흩어졌다. 그날 오후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전시관 안쪽에 앉아있던 관람객들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기 불 냄새 나지 않아요? 타는 냄새 같은데 스파크 튀는 것 같아. 전시관 한쪽 마치 손바닥만한 번전함 분전반 근처에서 고주파 소리가 찌익하고 나더니 순간 불꽃이 튀었다 이어서 작은 전선 하나가 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직원 몇 명이 우왕좌왕하며 고개를 돌렸다. 이거 어떻게 해? 소화기 어디 있어? 메인 전원 내렸어. 왜 이렇게 연기가 많지? 순식간에 작은 전선 불꽃이 인화 물질 옆으로 번졌다. 전시품 자체에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지만 전시용 청화 목재 장식이 근처에 쌓여 있어 불안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관람객들이 전부 패닉 상태로 대피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었고 아이들도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했다. 어떻게? 불난다 불나. 이쪽으로 나오세요. 어떤 직원이 소리쳤지만 너무 당황해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때 강제두가 잽싸게 소화기가 있는 쪽으로 달려갔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빨리 뛸 줄 몰랐는지 깜짝 놀랐다. 사람들은 전시관 2번 출구 쪽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그는 박 대리에게도 크게 소리쳤다. 박 대리님, 빨리 비상벨 울리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 대피 유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 대리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그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강제두는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불길이 시작된 분전반 근처로 접근했다. 거긴 위험해요. 어르신 불길이 더 번질 수도. 괜찮습 전기 화재니까. 분말 소화기로 충분히 진압 가능해요. 그는 차분하고 빠르게 분말 소화기를 분사했다. 곧바로 작은 불꽃이 일시적으로 사그라드는 듯했다. 그러나 전기 설비에서 피어오르던 연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에게 재빠르게 손짓했다. 제가 여기는 막을 테니 저쪽 전시품 쪽에 불이 옮겨 붙지 않게 인화성 물질만 치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시 작업 중이던 직원 몇 명이 서로 협력해 불이 번질 만한 장식품과 천을 서둘러 멀리 치웠다. 동시에 박 대리가 마이크를 잡고 크게 외쳤다. 관람객 여러분, 안내 방송 드립니다. 지금 전기 설비 이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습. 당황하지 마시고 보안 요원의 지시에 따라 대피 경로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던 부모들이 우왕좌왕하며 출구를 찾으려 하자 강제두는 잠시 소화기를 놓고 외쳤다. 아이들은 먼저, 그리고 노약자분들도 함께 도와주세요. 출구는 왼쪽 복도로 이어집니다. 연기가 계속 퍼지는 가운데 그는 전시관 곳곳을 주시하며 다시 소화기를 들어 불씨를 확실히 잡았다. 소화기가 떨어지자 인근의 다른 소화기를 재빨리 가져와 남은 불을 진압했고 작지 않은 영이 때문에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지만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잠시 후 정의는 팀장이 완전히 차단시켰고 소방시설이 가동되어 스프링클러가 일부 작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강제두가 주요 불씨를 잡아 큰 화염으로 번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갔고 방문객들의 대피도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밖으로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박 대리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인원을 확인했다. 다들 무사한가요? 부상자는 없습니까? 네, 연기 살짝 들이마신 분들이 좀 계신데 대체로 괜찮은 것 같습. 다행이네요. 강 어르신은요? 연기가 거치자 강제두는 전시장 안쪽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나왔다. 복도에서 몇몇 직원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달려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별일 아님니 불도 거의 잡았고 지금 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저희도 당황해서 우왕좌왕 했는데 그는 손으로 헬멧 같은 걸 벗으려는 습관을 잠시 보였다가 없는 걸 깨닫고 멈칫했다. 예전 소방관 시절 화재 진압 후에 하던 버릇이었다.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을 조금 해봐서요. 대단한 건 아님니. 직원들은 여전히 놀란 얼굴이었다. 박 대리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다. 강 어르신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희가 전기 화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어르신 혼자서 재빠르게 판단하시고 소화기 쓰고 지금 아니었으면 전시관 전체가 큰 피해를 입을 뻔했습. 별 말씀을요. 저는 그냥 보안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 근데 지금 보니 그냥 평범한 보안 요원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요. 사태가 일단락되자 다른 직원들이나 목격했던 관람객들까지 서서히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전에 소방 쪽에서 일하셨나요? 네, 오래전에요. 어쩐지 소화기를 사용하는 자세나 지휘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일제히 술렁거렸다. 박 대리는 슬쩍 눈을 깜박였다. 아니, 그럼 소방관 출신이신데 왜 이런 박물관 보안 업무를 솔직히 제가 연세가 있으니 소방서에서 정년퇴직하고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이 박물관에 임시 보안 요원으로 온 겁니. 더 이상 남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말이죠.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다. 그가 그동안 조용히 있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한 듯했다. 그래도 그렇지 왜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안 알려주셨나요? 만약 진작 알았다면 불났을 때 바로 도움을 청했을 텐데 저야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떠벌릴 일도 아니니까요. 박 대리는 난감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얼마 전까지도 나이 많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무시했던 태도가 떠올랐을 것이다.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 제가 어르신을 잘 몰라보고 죄송합니. 괜찮습. 상황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네요. 마침 관람객들 중에 한 사람이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기사 있어요. 혹시 이 기사에 사진 나오는 분이 강제두 선생님 아니신가요? 기사요? 네, 예전에 경주 쪽 신속 출동으로 어린이집 화재 막아낸 소방관 기사. 여기 사진하고 비슷하네요.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 기사를 찾은 관람객이 확대 사진을 보여주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소방관 복장을 한 그는 분명 지금의 강제두였다. 이 사실을 확인한 모두가 숨죽였다. 정말 대단하십니. 그 어린이집 화재 사고 유명했어요. 방송에도 크게 나왔고 그때 왜 전국적인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아, 아기들 모두 구해낸 사건, 그게 이분이었다니. 아니, 이렇게 유명한 분이 왜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강제두에게 쏠렸다. 그는 자꾸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 집중되는 걸 원치 않는 듯 담담하게 말했다. 그게 벌써 20년도 훨씬 전이네요. 다 지나간 일입니. 지나간 일이라니요. 오늘도 이렇게 대형 사고 막으셨는데 전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지키는 건 똑같습. 그의 목소리는 겸손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책임감과 사명감이 묻어 있었다. 박 대리는 더욱 난처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제가 어르신을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나이가 많으시다고 깔보듯 행동했고 이렇듯 대단하신 분일 줄 전혀 몰랐습.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일부러 밝히지 않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주변 직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들이 느꼈던 불안과 의심이 한순간에 깊은 존경으로 바뀌어가는 기묘한 공기가 맴돌았다. 화재가 수습된 뒤 임시로 전시관을 폐쇄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끝났고 일부 시설 수리만 하면 다시 전시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안 담당 팀장과 박 대리 그리고 여러 스태프들은 로비에 모여 회의를 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 이번 사고는 전기 배선 문제인 것 같고 상세 원인은 전문가가 조사 중입니. 무엇보다 방문객 인명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 팀장이 말했다. 이번 일은
모두가 당황한 상황에서 강 어르신 덕분에 큰 화를 면했어요. 박 대리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받았다. 제가 그동안 강 어르신을 잘못 판단했습. 어르신 덕분에 많은 사람 목숨을 지킬 수 있었고 저를 포함해 모든 직원이 배워야 할 태도를 보여주셨습.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로 화답했다. 강제두는 씁쓸하면서도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과찬이십니 앞으로도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오면 제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드리겠습. 저 정말 감사드립니. 그리고 박 대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어르신께 막말했던 거 사과드립니.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오겠죠. 그런데 오늘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 강제두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제가 뭘 대단히 한 건 없습. 누구나 맡은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고 사람 생명이 걸린 일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네. 마습 앞으로는 저도 다른 분들을 편견 없이 보도록 노력하겠습. 박 대리의 사과에 회의실 분위기는 더없이 따뜻해졌다. 휴게실로 자리를 옮기자 직원들이 차를 내어오며 강제두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어르신 정말 소방관 정년까지 근무하신 거예요? 네, 40 중반부터는 경주 소방서에서 있었죠. 그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일했고요. 와, 그럼 평생 불과 싸워 오신 거네요. 엄청난 업적도 많으시겠어요. 그냥 일상의 작은 사건들이 많았죠. 화재, 구조, 구급, 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돌이켜보면 보람도 컸습. 박 대리는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그런데 정년 후에 이렇게 조용히 박물관 보안으로 오신 이유가 혹시 다른 사정이라도 있으셨나요? 강제두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더 큰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은퇴 후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몸이 가만히 있으면 곧 녹슨다고 하잖아요.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주에서 일을 찾다가 박물관 보안 업무가 마침 공고가 나서 지원했죠. 그래도 여러 회사나 기관에서 명예 소방관으로 모셔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 호칭보다 제가 직접 몸 움직여서 아직 쓸모가 있다고 느끼는 게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감사하죠.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서로의 시선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박물관 측은 건물 정밀 안전 점검을 위해 임시 휴관을 결정했다. 직원들은 관람객들을 모두 돌려보낸 후 각자 마무리 작업을 했다. 박 대리는 강제두에게 다가와 작게 말했다. 강 어르신, 오늘 정말 감사했습. 저도 아직 자존심이 세서인지 이렇게 직접 사과드리는 게 익숙치 않네요. 괜찮아요. 저도 박 대리님이 처음부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보안 업무에 자부심이 있어서요. 괜히 경력 짧은 분이나 연세 드신 분 보면 제대로 못할 것이다라고 단정지었던 것 같아요. 또 제 어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셔서 노인분들 보면 괜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더 잘 모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었나 봅니. 그렇군요. 그런 사정이 있으셨네요. 박 대리는 머뭇거리며 계속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앞으로도 위급 상황 있을 때 가르침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보니 어르신이 보여주신 침착함과 매뉴얼 활용이 정말 인상 깊었음. 물론이죠.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울게요. 박 대리는 눈을 반짝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 옆에 서 있던 팀장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우리 박물관도 곧 정식 재개관할 때 보안 교육 강화가 필요했는데 마침 강 어르신께서 큰 역할을 해주실 수 있겠네요. 며칠 후 설비 수리가 끝나고 박물관은 다시 문을 열었다. 새 특별전 개막식에는 평소보다 많은 관람객이 몰려들었다. 그 중에는 지난번 화재 소동 때 무사히 대피했던 가족들도 있었다. 저기 그때 불 끄셨던 어르신 계시다. 아, 진짜 멋있으셨어. 다행히 다 무사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고개 숙여 인사를 하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강제두는 여전히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는 전시관 한 구석에서 아이들이 질서 있게
전시품을 관람하도록 독려했다. 자, 천천히. 한 번에 많이 오면 위험할 수 있어요. 사진도 여기서 차례로 찍으면 되고요. 네, 할아버지. 아이들은 웃으며 대답했고 어머니들은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덕분에 마음이 놓여요. 혹시나 또 사고가 날까봐 겁났는데 선생님이 계시니까 안심이 되네요. 선생님은 아니고 그냥 보안 요원입니. 우리는 선생님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이런저런 지식도 알려주시고 그럴 때면 그는 부끄러운 듯 헛기침을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대리가 다가와 작게 미소 지었다. 강 어르신, 이제 다들 어르신 보면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가끔 저한테도 그 어르신이 화재 진압해 주셨다면서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러게요. 별것도 아닌 일로 세상이 참 빠르네요. 다들 스마트폰으로 금방 알게 되나 봅니? 아니, 별것도 아닌 일이 아니죠. 그건 엄연히 사람들을 구한 큰 공로예요. 박 대리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앞으로 우리 박물관에서 일하실 때 다른 보안 인력들에게도 소방 안전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습. 저도 오늘부터 배워보고 싶어요. 소화기 사용하는 법이라든지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 같은 거요. 좋습. 미리 준비된 매뉴얼도 있으니 제가 조금씩 가르쳐 드리죠. 어렵지 않습. 제가 죄송한 마음에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나중에. 그 말에 박 대리는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퇴근 시간이 되자 박 대리는 직접 자차로 강제두를 모시고 근처 국밥집으로 향했다. 식당 안에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다. 어르신,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었는데 사실 요새는 보안 요원 하며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목숨 걸고 화재 진압하시는 모습 보고 큰 충격을 받았을. 보안도 분명히 중요한 일이에요. 박물관 같은 곳은 역사와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니 더더욱 그렇고요. 말씀 나이란 게 정말 숫자에 불과한 거겠죠. 제가 이젠 나이 드신 분을 볼 때마다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고 느꼈어요. 고맙습. 그리고 박 대리님도 아직 젊으시지만 언젠간 저만큼 나이가 들겠죠. 그때 저 같은 사람을 다시 떠올릴 때 조금 더 관대해지실 것 같습. 두 사람은 음식이 나올 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박 대리는 가정사와 과거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강제두는 조용히 공감하며 들어주었다. 자신도 가족을 지키느라 소방관 생활을 고집했고 또 한편으로는 위험 속에서 늘 가족에게 미안함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 깨달은 건 화려함은 결국 사라져도 내게 남는 건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도왔는지 또 주변과 어떻게 어울려 살았는지더군요. 저도 어르신 말씀 들으니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많이 배우게 되네요. 서로의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진 걸 느끼며 두 사람은 국밥 한 숟가락씩 뜨거운 국물을 떠먹었다. 국물에서 올라오는 향과 따스함이 마치 그들의 새롭게 결속된 마음처럼 퍼져나갔다. 며칠 뒤 박물관 로비에서 또 다른 작은 해프닝이 생겼다. 외국인 관광객 한 사람이 전시장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듯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다. 영어로 몇 마디를 하다 이내 대화를 이어가기 힘들어 곤란해했다. 마침 영어가 서툰 직원들이 서로 난처해할 때 강제두가 다가와 간단한 인사를 건넸다. Hello, can I help you? Yes, I'm looking for the Silla Goldcrafts special exhibit, but I ended up here somehow. This way, please follow me. I'll guide you. 그는 기본적인 영어 회화로 관광객을 안내했고 주변 직원들은 또 한 번 놀랐다. 어르신 영어도 하세요? 아주 유창한 건 아니고 예전에 소방관 시절에 외국인 관광객 구조할 일도 있어서 기초적인 회화를 익혔죠. 정말 뭐든 다 갖추셨네요. 대단하십니. 곁에서 듣던 박 대리는 살짝 웃었다.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군요. 어르신 덕분에 박물관의 이미지도 훨씬 좋아지는 것 같습. 관광객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시관으로 들어갔고 주변 직원들은 공감의 눈빛을 나누며 각각의 업무로 복귀했다. 시간이 흘러 박물관이 특별전을 성공리에 운영하게 되었다. 많은 관람객이 몰리면서 여러 일이 있었지만 강제두의 침착한 대처와 정중한 태도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다. 한 번은 팀장이 직접 찾아와 공식적으로 부탁했다. 강 어르신,
혹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보안 안전 교육을 해주실 수 있나요? 매뉴얼도 있지만 실전을 경험하신 분이 가르쳐 주시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당연히 기쁘죠. 저도 예전 경험들이 그냥 잊혀지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강제두는 매달 주기적으로 박물관 직원들을 위한 화재 대응과 응급처치 강습을 진행하게 되었다. 첫 수업 날, 박물관 보안 안내팀 직원들이 모여 앉아 그를 지켜봤다. 오늘 강의를 맡은 강재두라고 합니 전에 소방관으로 일했었고, 앞으로 여러분께 위급 상황 시 대처에 대해서 간단한 시뮬레이션과 매뉴얼을 알려드리려고 합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됩니. 그가 첫 시범을 보이자 직원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실제 화재나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꼼꼼히 배웠다. 처음에는 저 연세 많으신 분이 뭘 가르칠까 하던 일부 직원도 막상 듣고 나니 금세 자세를 고쳐 앉을 정도로 유익함을 느꼈다. 며칠 후 수업을 듣고 있던 한 여성 직원이 사적으로 강제두에게 다가왔다. 강 선생님,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비슷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뵐 때마다 좀 생각이 나서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이런 얘기 꺼내면 실례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 저도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아버지가 늘 현장에서는 나이 따위 상관없다. 사명감이 중요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말 따라하며 사는데 선생님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다는 걸 느꼈어요. 그녀는 말끝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강제두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다. 그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도 지금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서 그분이 남긴 가르침을 이어가는 거겠죠. 점차 박물관 직원들 사이에서 강 어르신의 조언은 훌륭한 지침서가 되었다. 그리고 이따금씩 박물관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전에 강제두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도 있었다. 어느 날 다시 방문한 한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그에게 달려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 화재 때 저희 아이를 먼저 챙겨주셨던 물론 기억하죠.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덕분에 아이가 크게 놀라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아이가 박물관에서 불을 막아준 할아버지를 다시 보고 싶대서 일부러 왔습. 아이도 수줍은 듯이 웃으며 고개 숙였다. 할아버지 안녕하세. 저번에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강제두는 아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이젠 불이 안 날 거예요. 다들 조심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구경하세. 네. 그들은 즐겁게 전시를 관람했고 떠나기 전 감사 인사를 또다시 전했다. 그날 저녁 퇴근 무렵에 박 대리가 그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지금 다들 모여서 마지막 마무리 회의할 예정인데 혹시 끝나고 잠시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저희 직원들끼리 작은 자리를 마련했어요. 어르신께 감사하는 의미로. 강제두는 처음에 사양했지만 박 대리와 팀장이 진심을 담아 권유하자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회의가 끝나고 보안팀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작은 케이크와 음료 그리고 손으로 쓴 감사 카드가 놓여 있었다. 여러분이 준비하셨나요? 네. 어르신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도움과 가르침에 대한 감사 표시입니. 이런 건 안 해주셔도 되는데 직원들은 하나둘씩 감사하다, 존경한다는 말을 전했고 박 대리는 카드에 담긴 글을 대신 읽어주었다. 강 어르신께 처음엔 나이 많은 보안 요원이라고 우습게 봤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믿음직한 동료라 생각합니. 박물관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 건강 잘 챙기시고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마음을 담은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러곤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는 그냥 이곳에서 일하며 보람을 느낄 뿐입니.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들 덕분에 저도 더 행복합니. 박 대리는 자리에 앉아 음료를 건네며 말했다. 저도 오늘을 계기로 나이든 보안 요원이라 해서 능력을 단정 짓지 않기로 했습. 어르신께 배우고 알게 된 게 많아요.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 저야말로 고맙습. 앞으로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잘 지내요. 그 후로도 박물관은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고 사람들은 화재 소동 이후 안전과 질서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관람객들이 늘었음에도 대형 사고가 없는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다.
강제두는 틈틈이 소방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직원들과 식사도 함께하며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닌 인생의 선배로서 그들과 교류했다. 어느 날 팀장이 개인적으로 그를 찾아와 물었다. 혹시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겠어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습. 나이가 어떻든 박물관 보안 업무에 꼭 필요한 분이니까요. 그는 잠시 생각했다가 살짝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임시 계약이 끝나면 조금 쉬었다가 또 다른 곳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 저는 한 곳에 오래 머물기보다는 제가 필요한 곳에 잠시 다녀가는 게 좋더라고요. 아쉽네요. 저희는 선생님이 더 오래 계셔 주시면 좋겠는데 그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 여기서 얻은 인연과 경험은 오래도록 소중히 간직하겠습. 팀장은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 그래도 계약 기간 남은 동안 최선을 다해 함께하죠.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립니. 시간은 흘러 어느덧 계약이 만료될 시점이 다가왔다. 박물관 직원들은 물론이고 박 대리도 섭섭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가끔은 점심시간에 모두 모여 조금만 더 계시면 안 되겠느냐고 조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죠. 그래도 저는 이만큼이면 충분합니. 혹시 또 급하게 사람 필요하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마지막 근무날 아침 그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그를 맞이했다. 그 광경에 당황한 그는 양손을 흔들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 그냥 출근한 건데요. 오늘이 마지막이시라잖아요. 우리 전부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박 대리가 나서서 말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웠습. 나이 많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겸손과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제가 어르신을 무시하며 했던 말들. 아직도 떠오르면 부끄럽습.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사람이 성장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강제두는 살짝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평생 불과 싸우면서도 이렇게 따뜻한 환송은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 모두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누구랄 것 없이 한참을 악수와 포옹이 오갔다. 몇몇 직원들은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이 때로는 저 할아버지 언제 또 와요? 라고 묻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리가 크게 외쳤다. 우리 모두 박물관의 진정한 영웅 강제두 어르신께 격려. 직원들이 장난스럽게 격려를 하자 그는 허둥지둥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건물을 나서려 할 때 박 대리가 살짝 붙잡았다. 강 어르신 잠깐만요. 개인적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무슨 일이죠? 박 대리는 한적한 복도 구석으로 그를 데려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사실 요즘 들어 저도 앞으로의 진로나 제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 어르신 보면서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그런 고민은 하지요.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게 있다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전부라는 거예요. 돈이든 지위든 명예든 결국엔 다 지나가지만 사람에게 베푼 친절과 희생은 남는 법이더군요. 예. 저도 조금씩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처럼 저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습. 멋진 마음이네요.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 박 대리는 한숨을 쉬며 웃었다. 늘 박물관 보안 대리라는 지위만으로 제 존재를 증명하려 했는데 이젠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 어르신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 그럼요, 어찌 보면 저도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우리 서로 언제든 연락하며 지냅시다.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가볍게 포옹했다. 늘 건강하세요, 어르신. 정말 고맙습. 박 대리님도. 제가 없어도 잘하실 겁니. 그렇게 작별을 나눈 후 그 복도에선 한동안 묘한 여운이 감돌았다. 그날 박물관 앞에서 기다리던 다른 직원들도 그를 배웅해 주었고 아이들은 작은 손을 흔들며 작별을 고했다. 해가 빛나던 오후 그는 조용히 박물관 대문을 나섰다. 돌아볼 때마다 한층 환해진 보안팀의 표정과 따뜻한 분위기가 새삼 느껴졌다. 여기가 옛날부터 내가 살았던 도시, 경주구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걸어갔다. 수많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마음으로. 그가 자리를 떠난 이후에도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다. 박물관 직원들은 새로 들어오는 보안 인력들에게 우리가 예전에 모셨던 분이 있는데 라며 경험담을 전하곤 했다. 관람객들도 그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셨는데 하며 추억을 떠올리곤 했다. 그리고 그날의 작은 화재 사고를 겪은 이후 박물관 측은 안전 매뉴얼을 대폭 강화했고 보안팀 내부에서도 주기적으로 소방 안전 훈련을 실시했다.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나이가 많다며 무시당하던 작고 마른 체격의 임시 보안 요원이 있었다는 걸 잊지 않았다. 그가 묵묵히 보여준 진정성은 박물관은 물론 주위 사람들의 시야를 바꿔놓았다. 이젠 누구든 보안복을 입은 나이든 분을 보면 혹시 저분도 어마어마한 이력을 갖고 계시진 않을까 하고 떠올리게 되었을 정도였다. 독자 여러분께 전하는 말씀, 우리 주변에는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사연과 능력을 지닌 분들이 계십니 혹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나이, 직업, 외모 등으로 함부로 판단한 적은 없나요? 또 자신이 과소평가당해 속상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스스로 혹은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는 눈에 띄지 않지만 인생을 바쳐 누군가를 지키고 보살핀 경험이 있을 수 있습.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잠시나마 열린 마음을 가져보길 제안합니. 숨겨진 재능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편견을 깨고 다가가는 사람이니까요.